안녕하세요. 돈 세는 공학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돈들을 조달하기 위해서는요,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오늘은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려서 발표를 했을 때 내가 보유한 주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제가 무상증자를 했을 때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방송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주에게 신주를 나눠주고요, 그 대가로 자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무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요,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에 있던 돈이 자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전혀 자산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는요, 기업이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요, 돈을 받기 때문에요, 자본도 증가하고 자산도 증가하게 됩니다. 유상증자 방법에는요,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주주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요,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요,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하면 주주 가치에 훼손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발표를 하게 되면요, 이때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도 있고 훼손시키지 않고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요,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훨씬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요, 단기적으로는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가치 훼손이 일어나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주가치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갚거나 아니면 운영자금으로 쓰면요, 재무구조가 약간 좋아지는 경향은 있지만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높이는데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수만 늘어나는 거지 주주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기업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일단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 2020년 11월 6일 날요, 유상증자 공시를 했습니다. 즉 1조 원 정도를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 자금으로 요새 핫한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을 짓고 확장하는 데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상증자 발표가 있은 후에 주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11월 6일 날 83,900원이었고요. 이 방송을 준비하는 시점인 1월 8일 날 포스코케미칼의 주가는 13만 500원이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후에 주가는 55.54%가 상승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 투자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면 주가가 크게 오른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새 주식 투자 열기도 뜨겁고요,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배터리에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투자 열기도 뜨겁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발표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 주가에 유상증자 발표가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두산중공업인데요. 2020년 9월 4일 날 유상증자 공시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런 케이스에서는 재무구조는 좋아지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늘어나지 않는데 주식수만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9월 4일 날 주가는 16,300원이었는데요 1월 8일 날 주가를 살펴보면 14,200원으로 12.88%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저 12.88% 하락한 게 전부 다 유상증자 발표 때문이 아니고요, 유상증자 발표가 기업의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유상증자 발표를 하게 되면요, 기업의 공시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자금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실수를 안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상증자 발표가 나면요, 그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 내용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카페24 무상증자가 네이버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 자, 깜짝 놀라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날 카페24가 무상증자를 공시를 했고요, 그날 주가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가는 약 8.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틀 후인 지난 금요일 날은 주가가 마이너스 0.54%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날은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무상증자는 주주가치를 상승시키는 건 아니고요, 발표한 당일에는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나중에 가면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무상증자라거나 유상증자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숙지하고 알고 있으면요, 이런 발표를 했을 때 대응하기가 좋습니다. 그날 카페24가 무상증자를 한 게 상당히 큰 호재로 생각해서요, 상한가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만약에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고 투자한 것 때문에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지 성공할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요, 실패할 확률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발표를 했을 때 내가 보유한 주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공간이 되세요.